오케이? 자, 경계 나갈 차례입니다. 경계란 것은 정의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동한 선이 경계인데 경계점은 종류가 두 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선에 굴곡점이 있었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더라. 연결시키면 경계가 됩니다. 경계의 경우는 정하는 원칙 밑에 뭐 5가지 원칙이 따라붙는데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만이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경계는 항상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경계 정의는 경계점들을 직선 연결하다 보니까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고, 세 번째 원칙,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따른 노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에는 축척 클수록 정밀도가 높습니다. 큰 걸 따라가는 것을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르며, 또 경계 역할은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경계는 표현상으로 유일무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있으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는 원칙을 경계 불가분 원칙이라만 사용을 하고, 한 번 설정한 경계는 국가가 이동하기 전까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러는데 제형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상의 구조물들이 있을 경우에 경계 정하는 방법이 5개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잘 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높낮이, 즉 고조가 없을 때에는 경계를 어디로 가느냐요. 고조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죠. 그래서 필지와 필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이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이 구조물의 가운데 중앙 경계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을 고조가 없는 경우 중앙에 달해서 줄여서 고조, 무, 중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고조가 있을 당시에는 그 경사면에 하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내용인데,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경사면이 있을 경우에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요. 이럴 경우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하단부다 보니까 경계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토지가 절토가 된 부분이 있더라. 도로나 하천 등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절토지의 상단부를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인데, 상단부라는 얘기는 이렇게 조그만 야산이 있다 와정을 하고 야산에 길을 내려고 요만큼 도로교통계획을 세웁니다. 도로를 뚫으려면 산을 깎아야겠죠. 산을 깎았을 경우에 이때 이런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까지 보느냐 문제인데, 절토지는 상단부래요, 하단부래요? 상단부죠. 여기까지를 경계로 취급해서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을 깎은 지역이 있게 되면 상단부예요. 이런 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써 있죠. 졸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졸지 마시오. 4글자를 줄이면 낙석주의라고 써 있게 됩니다. 돌면 뭐가 떨어져요? 자꾸 머리 떨어지니까 낙석주의라고 써 있는데, 떨어진 낙석을 누가 치울까? 도로 주인이 치울까? 산 주인이 치울까? 떨어진 돌 누가 치울까요? 도로 주인이 치워야지, 자기 땅이니까. 아닌가? 맞죠? 도로 유지공사 하는데 다 청소하지 산 주인 치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산 주인 뭐 치우라 그러면 봄만 되면 여기 의자 놓고 앉아 있어야 돼요. 돌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로 주인이다 보니까 도로 주인이 치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토지는 상단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번째 경우 토지가 해면, 수면 인접하게 되면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위나 만수를 경계로 보는 것이 내용인데, 만조위라는 얘기는 밀물, 썰물 따져보게 되면 언제가 될까? 밀물이 되겠죠. 썰물은 바다가 물이 빠진 것이고 밀물이 찬 거니까 물 꽉 찼을 때 보고서 토지냐 아니냐 따지는 겁니다. 밀물시 보고 따지다 보니까 갯벌 같은 경우는 갯벌은 토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바닷가는 조석권만의 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서해안이 굉장히 심한데 물이 빠지면 한 3m에 쭉 빠져나갑니다. 서해안에 제가 6월, 7월 되면은 농어 잡으려고 낚시를 가요. 바다 낚시 가는데, 농어 낚시 가면은 이 태안 쪽에서 배를 타고서 저 한 2시간 나가가지고 경렬비올도라는 섬에다가 또는 위원도라는 섬에다 떨어놓고 가거든요. 무인도에, 이런 무인도에 내려놓고 가면은 데리러 와요. 4시쯤 되면. 아침 8시에 내려놓고서. 그때부터 이제 낚시를 하는데, 농어는 때로 다니다 보니까 잡았다 그러면 보통 한 팔뚝만 이만해요. 잡았다 그러면 대박 치는 거, 못 치면 그냥 또로록 굶고 오는데, 농어 때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분 단위로 이렇게 던져요. 부채꼴로 쭉 낚시 던져가지고 이렇게 땡겨먹어가지고 이제 안 잡히면은 한 10분 쉬다가 쉬면서 바닷물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멸치가 뛰나?
반짝하고 뭐가 뛰었죠? 그러면 공격하는 고기가 조그만 고기 먹으려고 하면 이게 물이 튀는 도망 튀는 거니까 오면 아 이제 뭐 멸치 때 들어왔으면 잠으로 왔다 가면 고기를 대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재수가 없으면은 하루 종일 멸치커녕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바위에 서가지고서 김밥 2줄 사가지고 간 거 가지고 물 먹으면서 먹다가 배 쪼르륵 굶고서 고추장만 찍어 먹다 옵니다. 챙겨가 고추장에 소주 땡겨놓고 다 가져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에는 아주 그냥 열받죠 이제. 그런 이제 물이 빠지면 뭐 하느냐. 이렇게 보면 홍합이 보여요.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저 무인도니까. 그러면은 남들 없으니까 다 벗고 칼 하나 들고 내려가서 이제 홍합 따는데 죽어도 안 따죠 이 홍합이. 이 달라붙은 연결 줄이 있죠. 그게 아무리 잘라도 칼로 안 잘려요. 그러니까 막 잡아 뜯고 막 해가지고서 한 번은 쌀포들 이만큼 뜯어놓고서 고기 먹자보다 어항량이 많다. 그거 잡아놓고서 배에 딱 탔더니만은 같이 간 사람들이 삶아 먹자 그래서 다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바닷물 빠질 때 홍합 캐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북손이라고 아세요? 봤어요? 거북손? 강호동이가 1박 2일 나와서 그 촬영한 다음에 유명해졌는데 거북이 손같이 생겨가지고 삶아가지고 똑 빼면 살이 있는데 그 현지 어민들은 거북손이 있으면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으면 다 안 캐요. 잘해야 큰 거만 딱 뜯어서 뭐 조그만 놔둬 키우는데 이 육지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쥐 뜯어간대. 그러니까 이 씨를 말려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민들 하는 얘기가 이 1박 2일 강호동이기 때문에 거북손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있더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합격하시거나 한번 제가 낚시 모시고 갈까요? 네. 가면은 고기밥만 주다 올 것 같은데 배 타고 나가면 배멀미가 심해가지고서 하루 종일 꽥꽥대고 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제 친구가 낚시 간다고 따라왔더니 너 멀미하냐 멀미 안 한대요. 그래서 야 배는 다르니까 약간 먹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멀미 안 한대요. 그러더니만 출발은 5분 만에 꽥꽥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멀미했다고 배가 안 들어와요. 같이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 배바닥에 누워가지고서 완전히 파김치 밥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이 노랗게 뜨던데 혼자 가는 게 편하고 나중에 가실 남자분들만 신청 받으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갈 때 비용이 한 적게 잡으면 30만 원 듭니다. 되게 좋아하신다. 가는 기름값이 있고 왕복 기름값에 배 타는 배 가격이 12만 원에다가 미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밥 사 먹어야 되고 배에서 먹을 거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감옥 그냥 가가지고 뭐 갯바위 서가지고 낚시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낚시 2번 간다 그러면 저희 마누라가 이러고 쳐다봐요.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만조이다를 기하시고 갯벌은 지적법상은 토지가 아닙니다. 5번째 경우는 공유수매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경계가 되는데 이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책에 그림 나온 대로 바닷가가 있고 매립을 들어가서 제방을 쌓았을 경우에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이쪽이 바닷가 쪽이니까 여기까지를 경계로 해서 토지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 바깥쪽이에요. 그랬더니 책에 나온 그림 잘못된 게 아니라 책은 바닷가가 반대입니다. 제가 그린 바닷가는 서해안이고 책은 동해안이니까 어느 쪽이 바닷가가 반대쪽인지 보시고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작년에 기출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 서비스 문제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네, 오른쪽 보시게 되면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하는 경우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맨 밑에 5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지만 예외 규정이 발생하는 건데 자,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 땅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 땅이라고 다 짓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선 제한에 의해서 경계로부터 50cm 물러나야 돼요. 안으로 물러나게 되면 요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선이 바로 얼마큼씩 물러난 거예요 지금? 50cm 물러났죠? 네. 요 안에 건물을 줘야 돼요. 건물 내 땅이 여기까지 할지라도 그럼 이 건물 짓는 선을 뭐라고 부르더라?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 제한 때문에 경계 여기다 건물 짓는 게 여기다 줘야 돼요. 그 옆에 건물도 얼마큼 뛸까? 50cm 뛰겠죠? 네. 그럼 내 건물 옆에 건물하고 간격이 얼마가 벌어져요? 1m가 벌어지는 간격이 뭐 하는 공간? 지나가다 오줌 마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 띄어졌나요? 네. 띄어졌죠? 부서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져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만큼이 건물 자리인데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예외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 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을 물리게 분할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지목이 8개가 만들어질 텐데 순서는 틀리겠지만 도로 있어요? 네. 하천 있나요? 네. 제방, 네. 국어, 유지, 수도용지. 왜 약해져? 학교용지, 철도용지 있죠? 이 8개 토지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땐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규정하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며, 마지막이 맨 마지막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리게 분할할 수 있다 해서 그 예외 규정 4가지입니다. 이 예외 규정 4가지에서 20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3번 나왔으니까 이 4가지 참고하시길 바래요. 주기상으로 보게 되면 오래 나올 찬스예요. 짝수에 나왔으니까 공짝, 공짝, 공짝 나가니까 공짜작, 공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말이 나오는데, 의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뭔 말인가 보자고요. 쉽게 이해를 위해서 요거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연접하는 땅에 높낮이가 있대요. 그럼 경계가 어디예요? 하단부죠. 그럼 하단부는 이 지역에다 다 빨간 말도 박아놔요. 실제 땅에다가 박아놨을 경우에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이게 5번 땅, 6번 땅일 경우에 도면은 2차원 도면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옵니다. 5번 토지 대, 6번 토지 대로 이렇게만 나오지 이 땅이 높낮이 이 땅 표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땅의 경계가 높낮이에서 하단부는 사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정보가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할 사항은 어떤 땅인지 알아야겠네요. 그럼 소재와 지번은 기본적으로 기재하게 될 것이고,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며,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경계점의 설명도 높낮이가 있어서 하단부입니다라는 설명도가 들어올 것이고, 또 말로는 써놓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진 찍어 놔라요. 사진 파일을 올리게 되면 사진 파일 보면서 아, 저 토지는 높낮이가 있어서 하단부로 갔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실제로 대대지만 이제 전답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 지목이랑 대장선 지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어떻게 다른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이용 지목이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경계점 표지에 위치하고 종류가 나옵니다. 위치하고 종류가 따라 붙는데, 기존까지는 작년에 요 개정안이에요. 작년까지는 요 5가지가 있다가 3월달 개정이 되면서 이 2개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어서 2014년 개정안인데 이걸 시험에 내질 않았어요. 통상 개정된 부분은 시험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안 냈다는 얘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니까 봐놓고 넘어가시는데, 이제 등록사항이 많아졌죠? 네. 한 번에 만들기 좋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해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할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의 규격이나 제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고, 기타 사항에서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기타 같은 경우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적과 좌표에서 면적 보겠습니다. 면적이란 것이 또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오니까 면적도 중요합니다. 면적이란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의 경우는 한 줄도 버릴 게 없어요. 면적은 의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에 나오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2개에만 면적이 등록이 되고 다른 장부 면적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을 등록할 때 측량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 면적 구할 때는 둘로 나눠요. 도외지적, 지적도
이마도 시행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더라. 지적도 이마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도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도상 측정할 때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란 기계로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기 기계 이름이에요. 그럼 도면상 측정할 때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란 기계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을 하는데 방법은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 가지에서 기출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면적 정의가 뭐라고요? 수평방향 넓이가 되겠죠? 요게 이제 옛날에 11회 아주 쉬웠던 기출 문제였었고 면적은 어디 나오나요? 토지하고 임야대장. 요게 19회 시험 21회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면적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뭘로 측량해야 돼요? 도상, 도면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표가 는 지역은 좌표로 계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요거 물어봤던 것이 18회 문제고 그 다음에 20회 문제에서는 잘 보실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계산하되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좌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어서 20회 나옵니다. 이거 구별할 게 하실 공부인데 외울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이거 헷갈리거든요, 지금. 헷갈리죠? 쉽게 가려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나요? 그럼 방법도 좌표, 여기도 좌표란 얘기예요. 그럼 좌표란 말 나오면 다 좌표끼리 엮어 놓으시면 되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는 지적도 이마도 시행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은 안 헷갈릴 테니까 나눠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여기까지 먼저 봐드리게 되면 면적의 정의는 설명드렸고 오른쪽 보니까 하단부에 65페이지 하단부에 면적 측정 방법 찾으셨어요? 1번이 좌표에 의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경위이 측량 방법 나와 있죠? 이 지역은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뭘로 측량하느냐? 좌표로 면적을 정해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전자 면적 측정기법은 중간에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찾으셨어요? 그럼 도면상 측정할 때가 뭐가 되는 것이고 전자 면적 측정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로 측량하는 방법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둘 다 면적 구하는 건 똑같아요. 산출은 1000분의 1까지 등록하되 구하는 것은 10분의 1 단위까지 구하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면적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도상 측정하더라. 뭐가 되고 전자 면적 측정기법 그 다음에 좌표로 가더라. 좌표 면적 계산기법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서 두 개를 세분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면적 측정 대상에 나오는데 면적 측정은 세부 측량할 때 측량통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대상의 경우는 먼저 지적 공모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이 되고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을 해야 할 것이고 분할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축적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그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을 해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면적 측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목 보니까 세부 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 측정을 하되 다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었나요? 면적 측정 대상 맨 꼭대기에 페이지 65페이지 맨 꼭대기에 세부 측량할 때 면적 측정한다고 나와 있죠? 네. 하지만 다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았어요? 그럼 원칙은 측량 중에서 경계보건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는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 측정을 해라. 그래서 예외 규정이 요 말이 따라 붙어요. 수반시란 말이. 요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수반시란 말이 안 붙어 있는 경우 측량하지
않는 것이고 수반시란 말이 붙은 경우만 면적 측정하다 보니까 요 대상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한 10대 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 없으면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 잡아놔야지만 대상인 거와 아닌 거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측정 단위가 나왔나 안 나왔는데 봐야겠네. 예, 단위가 안 나왔으니까 써드릴게요. 옆에 간단히 써놓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평이란 말을 썼죠. 한 평, 두 평 썼는데 한 평이란 말을 이제 촉감법을 통해 평이란 말 쓰다가 제곱문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반올림에서 3.3058 제곱미터 한 평의 넓이에요. 그럼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는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하는 겁니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121분의 400 곱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금방 또 3.3 곱하려고 있죠. 자, 얼마 곱하실 것?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3.3058의 숫자 나오는 거예요.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계산기 가지고서 400 나누기 120을 하게 되면 한 평의 넓이가 3.3058이 아니에요. 3.3057 852 239 6694 이렇게 나오는 게 반올림해가지고 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커지기 때문에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121분 400 곱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 곱하시라고요? 121분 400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 이게 왜 나왔는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여담을 설명드릴게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아니 얘를 왜 곱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느낌상 121은 11의 제곱 같고 그죠? 400은 20의 제곱 같은데 왜 나왔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11의 제곱, 20의 제곱.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것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대상까지 받고 면적, 결정 및 측량, 끝수철이란 말 나오는데 면적을 측량하는 데 등록하는 방법은 면적의 축척 따라서 등록 단위가 바뀝니다. 여기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 테니까 먼저 보자고요. 축척은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게 됩니다. 분모가 1000단위 축척의 경우는 분모 종류가 1000분의 1이 있으며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 총 1000단위가 5가지가 있고 100단위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원칙은 500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0분의 1 지역 두 개로 나눠지는데 축척 분모가 5개 1000단위가 있고 100단위 2개가 있어요. 항상 원칙 예외를 나누게 되면 많은 게 원칙이에요.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죠? 그럼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일 경우는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일 경우는 0.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자 얘가 최소 면적입니다. 뭐라고요? 최소 면적.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책 봐도 모르니까 지금은 처음 듣는 분은. 그럼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구하라는 얘기냐? 1의 자리까지 결정하는 얘기고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자리 구하는 자리예요. 그럼 요 1제곱미터 구하는 최소 면적이다 보니까 1000단위에서 하나의 필지 측량이 들어갔더니만은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무조건 1입니다. 최소 면적 1이다 보니까 그럼 0.1이 나와도 1로 0.2가 나와도 1로 0.7이 나와도 1로 1이 가도 1이에요.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가는 게 1000단위고 1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래요? 0.1이죠. 그럼 하나의 필지 측량 들어갔더니만은 면적이 0.01서부터 0.1 나온 경우 불문하고 무조건 0.1로 가는 겁니다. 0.01 나와도 0.1, 0.02 나와도 0.1로 가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르셔야 돼요. 1000단위 얼마까지 가시고 1까지 100단위 0.1까지 가는데 이게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경우에 1000단위에서 측량한 결과 면적이 13 나왔다 가정해보자. 13제곱미터일 경우는 1까지 구했나요? 1의 자리까지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100단위의 경우도 하나의 필지 면적 측정했더니만은 13.5가 나왔더라. 소수점 한 자리 결정 끝났죠? 다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준 게 아니라 하나씩 달고 들어온 경우에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천단위 얼마까지 결정할 것이다. 1까지. 백단위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럼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도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주는데 여기 올 때까지는 반올림 버림에서 4, 4, 5입을 썼지만 법은 4, 4, 5입이 아니에요. 5, 4, 5입을 씁니다. 뭐라고요? 5, 4, 5입. 그게 특이하다 보니까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붙은 것이 뭐가 붙어 있어요? 천단위는 0.5가 달라붙어 있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0.5 미만도 있더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은 버리면 됩니다. 그럼 13.6이 나온 경우와 13.4가 나온 경우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셔야 돼요. 난 1까지 구할 것이다. 잘랐을 경우에 여기 0.5 초과 미만 6 초과죠. 올라가서 14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그럼 0.5가 딱 나온 경우는 초과란 말은 0.5를 포함하지 않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0.5가 딱 나오게 되면 이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0.5가 딱 나오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구하는 끝자리 숫자의 경우는 얼마까지 구해야 돼요? 1의 자리죠? 이거 보고 찾아갑니다. 이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저 숫자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나 짝수가 나올 수도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수가 나오면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홀딱 올려야 돼요. 뭐라고요? 홀딱 올리고 여기나 짝은 그냥 버리는 게 쫙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앞에 말은 떼버리고 홀딱 올리고 쫙 버리는 겁니다. 그럼 13.5가 나온 경우와 14.5가 나온 경우 면적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구할 거예요? 1까지 구한다. 그럼 0.5를 중심으로 0.5 초과 미만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뭐가 나왔는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홀수가 나왔나요? 올라가서 얼마? 14가 되고 짝수죠? 버려서 1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에요. 5서의법은 다른 게 아니라 4서의법하고 차이점이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4m는 어떻게 했고 버리고 5 이상 올리면 4, 4, 5입인데 5서의법은 4m는 버리고 5보다 크면 올려놔요. 5가 나왔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못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올 중심 5보다 크면 어떻게 해라? 5보다 크면 아무것도 홀딱이 나오면 안 되고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5가 나왔을 때 이때 홀딱 올리고 짝 버린다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홀딱 올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5가 나왔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안더스탠드? 그럼 똑같은 방식이 오니까 보자고요. 여기도 0.05를 중심으로 해서 따져가라요. 그럼 0.05를 중심으로 0.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더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의 경우 버리면 됩니다. 초과하는 얘기는 13.56 나온 경우와 미만의 경우 13.54 나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 세 번 하시면 돼요. 다 얼마까지 잘라가야 돼요? 0.1까지 잘라가야 되죠? 잘라서 뒤에 붙은 것이 0.05 초과 미만 초과니까 올라가서 13.6이 되고 0.05 미만이네요. 버려서 13.5가 되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 다음에 0.05 딱 걸리게 되면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못 찾아가는데 이때 끝자리 숫자의 경우는 0.1까지 구하다 보니까 0.1 요거 못 찾아갑니다.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요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올 수 있더라. 홀수 나오면 올리고 여기나 짝은 버리는 겁니다. 그럼 13.55가 나온 경우도 있고 13.65가 나온 경우도 있더라요. 이게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구할 거예요? 0.1까지. 그럼 0.05 둘 다 초과 미만.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홀수인가요? 네. 그럼 올라가서 얼마가 되고 13.6이 되는 것이고 짝수죠? 버려서 13.6이 되는 거예요.
방법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두 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니까.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첫 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 요걸 딱 잡고 들어가시면서 초과 비만 따르시고 딱 걸린 게 홀짝만 따를 줄 알게 되면 내용이 정리가 되니까 요거 잘 잡아놓고 들어가서 보실 부분이고 책 들어가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면적 결정에서 기역번, 니은번 나와 있죠? 기역번의 원칙, 니은이 예외인데 기역번의 경우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 니은번이 100단위입니다. 페이지가 66페이지예요. 기역번의 경우 토지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려라요. 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이면 홀딱 올린다. 다만 최소 면적이 얼마인가요? 1 제곱미터니까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간다요. 근데 이 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100단위의 경우는 지적도 추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한다요.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에게는 0.1까지 하되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일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0 또는 짝수이면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되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니까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 이해하죠? 이게 이제 오서울법의 방식인데 이 방식은 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오른쪽 보시니까 측량, 계산, 끝수 처리해서 방위각치라는 얘기는 방위각을 이렇게 동서남북을 따질 때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숫자로 표시할 때도 이 숫자 따지는 기준도 이걸 따라가고요. 조행선 수치, 좌표 따질 때도 이 방법 따져가며 거리도 다 따져가므로 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4서유배는 전부 다 5서유법이에요. 아주 거리 계산 따져나갈 때 한번 받을 때가 있을 테니까 저기 면적만 잡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축척과 거리, 면적과의 관계 나와 있죠. 요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축척이라는 말을 자꾸 떠들고 있는데 축척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요.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가 곱하기 축척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다 이렇게 풀어넘겨도 쉬워요. 여러분 이제 뭐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는 축척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합니다. 축척은 일로 보내게 되면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거리 곱하기 뭐 하래요? 축척을 하게 되면 나오는 도면상 거리다 이 뜻인데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실제 거리가 가로 거리가 60m랍니다. 60m를 곱하기 축척 500분의를 줄이게 되면 도면상은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의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은 60m 곱하기 얼마 하실 것? 500분의를 하게 되면 몇 cm입니까? 아주 어려운 수학입니다. 산수죠, 수학이 아니라. 그럼 지금 미터를 뭘로 가려고 그래요? 센치로 가려고 그러죠? 그럼 미터를 먼저 센치로 고쳐야 돼요. 60m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1m가 100cm니까 100 하면 되겠죠? 그럼 6000cm 곱하기 500분의 1 하게 되면 몇 cm입니까? 이게 산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6000 나누기 500하라는 얘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c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60m를 5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 12cm로 나오는 게 이게 도면상과 축척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 거리 알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12cm 곱하기 여기 나눈 거니까 곱하기 500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휙. 아니 아무리 수학을 까먹어도 그렇지. 자 6000 나누기 500 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리 알고 싶은 경우는 도면상 거리 12cm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00 하면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축척의 뜻이에요. 그럼 똑같이 60m 곱하기 똑같이 이번에는 6000분의 1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 1cm가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60m지만 500분의 1은 얼마가 나왔고
12cm로 6,000분의 1은 1cm 남았네요. 어떤 게 더 크게 나왔어요? 500이 더 크잖아요. 500이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 되는 겁니다.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축척이 큰 거예요. 왜? 똑같은 길이지만 12cm, 1cm 작게 나왔으니까. 이해 갔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 나왔던 것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도면상 거리가 3cm다. 도면상 거리가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몇 미터입니까? 물어본 것이 여기에 또 문제예요. 지목으로 엮어 나왔지만 축척을 알고 있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도면상 거리가 얼마? 도면상 거리 3cm. 집에 가기 싫으신가 봐. 네, 3cm죠? 축척은 얼마? 1200이죠? 3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200 하면 3600cm죠? 밑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 두 개에다 C 지어버리면 되니까 36m다. 이게 답이 되는 기출문제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실제로 면적법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더라. 축척이 500분의 1일 경우에 이 토지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것이 여기 실제 문제예요. 그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3은 6 곱하기 500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면적 구하란 얘기는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면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3cm라는 얘기는 이거 실제 거리, 도면상 거리. 이거 도면상 거리잖아요. 그럼 얘를 실제로 환산을 할 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실제 거리 뽑아내려고 하면 3 곱하기 500 해야죠. 3, 5, 15, 가로는 15m, 세로는 2, 5, 10m가 되니까 곱하기 하니까 면적은 15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축척을 알고 있냐 문제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시는데, 똑같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가로가 3cm가 있고 세로가 2cm가 있더라. 축척이 이번에는 500이 아니라 1000분의 1일 경우에 면적은 얼마가 나올까? 실제 면적은 가로가 얼마가 나왔어요? 3 곱하기 1000하니까 3000cm죠? 밑으로 바꾸면 30m, 세로는 20m 곱하기 하니까 600이 나와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축척이 500과 1000이면 몇 배가 차이야죠? 숫자상으로 2배가 차이지죠? 축척이 2배일 경우 면적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발생이 되버리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면적이 축척이 따버릴 게 면적 몇 배 차이더라? 4배가 되기 때문에 맨 밑에 축척 공식 밑에 보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면적 제곱이 발생하다 보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요? 네, 그래 가로 곱하기 세로다 보니까 쉽게 그림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1과 1일 경우는 1이잖아요. 면적이. 그럼 면적 가로 세로 하나씩 더블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2가 되고 2가 돼야 되겠네. 2는 4가 되니까 면적은 제곱의 관계로 커지기 때문에 4배가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면적의 관계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가서 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면적의 기본 설명이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에서 이제 기억번 내용을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기억번의 경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계 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칠판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계 정정은 면적 추정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여기 있잖아요. 다음 측량 때 면적 구하란 얘기예요. 근데 합병하는 경우는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합병을 측량하지 않으니까 합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합병하면 면적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경계 바뀔까요? 바뀌겠죠? 좌표도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합병을 통해서 필요 없게 된 경계는 가운데 거 지워버리면 되고, 면적은 더하고 좌표도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바뀌지만 측량하지 않고 더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따라 보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제 분할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등록 전환과 분할
축적 변경 3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3개만 세분하시면 돼요. 마지막인데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그냥 동영상 한번 나중에 돌려보세요. 동영상에서 퍼스 있거든요. 누르면은 멈춰 있으니까 이거 안 지울 수가 없는데 지울게요 그냥. 네,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 진작 말씀하시면 진작 찍게 놔뒀을 걸. 네. 이따 끝나고 한번 더 써드릴까? 자, 네, 다음에 또 쓰세요. 그럼 5월달에. 자, 방법 그때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측량하려면 허용 오차가 주어질 때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오차를 하게 되면 측량 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줍니다. 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면 출구조사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란 말 따라 붙죠? 네. 오차 이내냐 초과를 따지는 거예요.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측량은 잘 된 겁니다. 초과란 말은 일치하지 않을 초과란 말 쓰는 것이다 보니까 오차 이내와 초과 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까지 보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등록 전환이 있게 되면 면적을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오차가 주어지는데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예요. 오차 이내라는 얘기는 면적이 일치하다 보니까 이때는 그냥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가는 것이 대상입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말이 또 무엇이냐 물어본 것이 또 기출문제였었는데,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이 뜻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할까, 임야대지 면적을 의미할까? 이거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등록 전환 면적 측정 다시 하니까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23회 기출문제에서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틀린 말입니다. 면적 다시 측량하다 보니까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라 측량 후의 면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고, 초과란 말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의미해요. 불일치할 때는 고쳐야겠네요. 고쳐야 고쳐야 되니까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그 다음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하긴 정정하다 어떻게 정정하래요? 직권자가 붙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15회 때 기출문제, 23회 기출문제에서 2번 나왔으니까 한 번씩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인데, 분할하는 경우도 허용 오차를 주고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를 따져요.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 하나의 면적이 일치하니까 각 필집을 나누면 돼요. 그걸 안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안분이란 말은 지금 12회 때 얘기고 지금부터는 똑같은 말 뜻으로서 그냥 각 필지별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고, 초과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게 됩니다. 자, 외울 건 아니고 자 보자고. 이제 초과한 말은 일치라고 불일치다.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정정한다는 얘기예요. 다 고치고 있는데 유독 얘 하나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얘만 직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씩.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네. 그럼 잘못됐으면 정정하는 얘기, 정정한다는 얘기인데 유독 등록 전환만 뭐가 붙어 있더라? 직권 정정이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생겨서 얘가 15회 때 기출을 한 겁니다. 15회 때 문제가 나오기를 등록 전환 시에 면적 측정 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 정정할 사유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된 것이 기출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따라오는 것이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그 밑에 경계 좀 잡혀놓은 거 있죠? 그거 깨알 같은 글씨. 분할하는 경우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 있잖아요. 네. 그거 잠깐 놔두세요.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허용오차 주고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예요. 이내의 경우는 면적이 변경이 없는 걸로 보다 보니까 축척 변경 전의 면적 그대로 등록합니다. 옛날 면적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면적을 허용오차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정정하게 돼 있어요. 고치게 돼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면 축척 변경 시 면적의 증감 처리는 돈으로 청산하다 보니까 정당한 건 당연한 얘기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건 없고, 나오게 되면 여기서 문제 잘 냅니다.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후 면적이 커질까 작아질까? 분할 후 면적을 다 더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더라요. 그럼 커지는 게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제 그 깨 같은 것인데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사례들을 본 다음에 만약에 필지 2개를 분할을 하는데 320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301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면 가정해 보자고요. 이 말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320을 분할했더니만은 필지가 105.5가 나왔다고 치고 106.7, 106.8이 나왔다 가정하게 되면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320 맞춰놓은 거니 320이 나왔다고 치고 여기도 100.3, 100.3, 100.4가 나왔다고 치게 되면 다들 301이 나오겠죠? 이렇게 분할이 됐는데 원칙은 100, 여기까지 가야 돼. 소수점이 하나 더 가야 되지만 편의상 1로 갈게요. 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 지역의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일 경우는 면적 얼마까지 등록해 줘야 돼요? 1까지죠? 1000단위니까. 그럼 여기까지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서 뒤에 붙는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0.5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06이 됩니다. 여기는 0.5 초과인가요? 올라가서 107이 되고 여긴 108이 되겠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21이 나와버려요.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더 더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이렇게 분할할 수 없어요. 반대로 여기는 다 0.5 미만인가요? 다 버리겠죠? 그럼 별이면 얼마가 될까? 100, 100이 되겠네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100점. 제 성적표.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비웃어요? 기분 나쁘게. 자, 제 성적표 봤어요? 안 말하는데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자. 아니, 거기는 중간 기말 합쳐서 100점이고. 자, 여기 맞춰보자고. 다들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왔죠? 더한 면적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위에 건 커지고 여긴 작아졌죠?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숫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인위적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업 들어가는데 책 읽어드릴 때 이거 본 다음에 끝낼게요. 자, 여기는 커졌죠? 그럼 다시 320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 땐 하나를 올려야 될까 버려야 될까? 커진 거 320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버릴 때는 5, 7, 8 중 가장 작은 숫자를 버립니다. 얘를.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5가 되면서 32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위에 읽어보자고 이제 깨알 같은 것이 1번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이거네. 분할 후 면적 합계가 여기 보세요. 분할 전보다 많아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버려요? 올려요? 버렸는데 작은 거 버렸어요? 큰 거 버렸어요? 작은 거 버렸죠? 그래서 맞아 읽어보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보다 순차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이 말에 따라 붙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 다음 밑에 거는 면적이 작아졌나요? 커졌나요? 요건 작아졌죠? 이거 말뜻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다시 301을 만들어야겠네? 하나 끄집어 올려야 돼요. 올릴 때는 버릴 숫자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 숫자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로.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서 100일 얘가 301이 되겠죠? 이제 밑에 나번 읽어보세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예,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면적 결정하시면 면적은 문제 맞춥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좌표까지 만나면 끝낼게요. 좌표란 지적 기준점 및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앙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수요 공급 그래프 그리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평면, 직각, 종행, 수치를 뭐라고 부르더라? 좌표로 한다. 나올 거 없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에 동부원점, 서부원점 안 나오니까 밑에 하나도 안 보셔도 돼요. 거기까지 제목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끝났는데 여기까지가 적게 나오면 4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만. 지적법은 요거만 잡아도 반 이상 맞춰요. 요거 정확하게 잡으시고 뒤에 냅다 4번 다 찍어도 2개는 맞으니까 요거만 잡아도 반은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요. 이게 바탕이 안 깔리면 지적법은 해봐야 뒤에 가서 걸리게 돼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 부분은 복습을 하시는데 3, 4월 달은 어디 열심히 복습하셔라. 지적 하나를 열심히 하시고 3, 4월 수업 더 들은 다음에 등기법은 5월 달 열심히 하시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나눠서 공부하셔야 되지 전체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도 못 잡아요. 이쪽에서 오늘은 3, 4월 뭐만 잡겠다? 지적 잡고 5, 6월은 등기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가시면 쉽게 넘어가는데 다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시느냐? 지적 공부에서 페이지가 80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죠. 이제 복습하시라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야지 뭐가 남아있지. 복습 안 하시면은 진짜 모래성이에요. 그냥 휙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꼭 복습하실 부분이고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